새벽 3시, 또 눈이 떠지셨나요?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셨죠.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진료실로 오셨던 72세 박순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매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밴 분이셨습니다. 정년 퇴직하시는 날 어르신은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푹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신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 침대에 누우시면 새벽 3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깬 줄 아셨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 버렸을 뿐이었어요. 다시 자려고 누워 계시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내일은 뭐 하지? 요즘 왜 이럴까? 그러다 보면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소파에서 겨우 잠이 드셨답니다. 이런 날이 한 달, 2달 계속되면서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3시에 깬 어르신이 거실로 나가시다가 갑자기 휘청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부인께서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혈관도 여기저기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병상에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다들 나이 먹으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이 들면 원래 새벽에 깨고 잠이 적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의 수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 때는 이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었는데 60대가 되면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오래된 스마트폰처럼 중간중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건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수면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입니다.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 4시간만 자도 괜찮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오랜 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잠이 자꾸 끊어지는 그 시간마다 뇌 속에 독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 찌꺼기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뇌세포에 들러붙으면 세포가 죽어요. 이게 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뇌는 밤에 깊이 잠들면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당이 문 닫고 나면 주방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새벽에 자꾸 깨면 청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는데 치울 시간은 없는 거죠.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바로 그랬어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배터리를 더 방전시키는 행동만 반복하셨던 거죠. 35년간 시계처럼 규칙적이셨던 분의 생체 시계가 3년 만에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전된 수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뇌 청소 모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3주 만에 새벽 3시 기상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매일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머리가 맑고 개운하시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고 돈도 한 푼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박순철 어르신의 잠을 3년 동안 방해한 범인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전혀 예상 못하시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굳게 믿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박순철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전립선이 약해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셨답니다. 입이 바싹 타들어가도 참았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감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검사 결과 어르신을 깨운 범인은 소변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목구멍 깊숙이 숨어 있었어요. 목이랑 방광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서울대병원 수면클리닉에서 3년 동안 야간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구팀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소변 때문이라고 생각한 분들 중 64%,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사실은 숨이 막혀서 깬 거였어요. 뇌가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0대 넘어가면 목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서 축 처집니다. 낮에는 의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에 힘이 들어가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밤에 깊이 잠들면 모든 근육이 푹 풀어지면서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갑니다. 정원 물 주는 호스를 실수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딱 그렇게 막히는 겁니다. 산소가 뇌로 안 올라가니까 뇌가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뇌가 주인한테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요. 그게 새벽 3시,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에요. 근데 왜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지냐면 숨이 막히면 몸 전체가 비상 상황이 되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어떻게든 산소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부담을 줄이려고 몸이 이뇨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콩팥이 급하게 일하기 시작하면서 방광에 소변이 빠르게 차는 거예요. 결국 숨 때문에 깬 건데 눈 뜨는 순간 느껴지는 요의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깼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60세 넘은 남성분들 10명 중 4명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그중 90%는 모르고 지나가세요. 만약 코 고는 소리가 심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쩍쩍 마른다면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끊으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뇌혈관만 더 상하는 겁니다. 박순철 어르신을 괴롭힌 또 다른 범인은 바로 침실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어르신께 침실 온도를 여쭤봤더니 26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우면 안 된다면서 겨울엔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놓으신답니다. 우리 나이에 감기 걸리면 폐렴까지 간다고요. 그 순간 제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범인이었어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자는 게 왜 나쁘냐고 되물으셨어요.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추우면 몸에 안 좋다는데 왜 문제라는 걸까요?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3개월 동안 재웠어요. 한 그룹은 19도, 다른 그룹은 26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9도에서 주무신 분들이 깊은 잠을 3배나 더 오래 주무셨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40%나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도 컴퓨터처럼 열이 나거든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한 뇌는 뜨겁게 달아올라서 밤에는 이 열을 식혀줘야 다음날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노트북도 뜨거우면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이 26도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채로 밤새 돌아가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죠. 뇌 온도가 1도에서 2도만 내려가도 뇌세포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청소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방이 따뜻하면 뇌가 식지 않아서
청소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추울까봐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신다면 지금 당장 온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뇌가 식지 못하면 청소가 안 되고 그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뇌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실 텔레비전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새벽 3시에 깨신 후에 뭘 하셨냐고 물었어요. 거실 나가서 텔레비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멍하니 누워 있을 수는 없고 뉴스라도 보면 졸음이 올 것 같아서요. 그게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이셨어요. 텔레비전 보는 게 왜 나쁘냐고요. 영국 옥스퍼드대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30분만 텔레비전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단 30분만으로 수면 호르몬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잠드는 시간도 평균 87분이나 늦어졌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 때문입니다. 이 파란 빛이 남아있던 수면 배터리마저 완전히 방전시켜버려요. 파란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착각을 합니다. 아직 대낮인 줄 알고 잠들 준비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같은 연구에서 자기 전 2시간 동안 화면을 본 사람들은 깊은 잠의 비율이 4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7시간 잤지만 실제 효과는 4시간치밖에 안 되는 거죠. 어르신이 고개를 떨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스스로 잠을 쫓아냈다는 거냐고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깨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던 수면 배터리마저 완전히 방전되어서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범인은 목구멍과 침실 온도, 그리고 텔레비전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셨던 거죠.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잠든 사이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비밀을 보여드리고 청소를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오늘 밤부터 절대 잠을 소홀히 못하실 겁니다. 박순철 어르신 뇌 MRI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새벽 3시에 깬 결과가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어르신 뇌혈관 여러 군데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독성 찌꺼기가 뇌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이 독소가 계속 쌓이면 치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3년이나 쌓였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 찌꺼기가 쌓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 찌꺼기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뇌세포 사이에 끼면 세포를 죽여요.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찌꺼기를 치울 수가 없어요. 식당이 영업 중일 때 청소부가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 치울까요?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 뇌는 대청소를 시작해요. 2012년 덴마크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찌꺼기를 밤에 하수구로 씻어내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려서 무려 60%나 줄어들어요.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세차게 쏟아져 들어와서 낮 동안 구석구석 쌓였던 독소를 시원하게 쓸어내고 뇌 밖으로 내보냅니다. 식당 영업 끝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런데 박순철 어르신은 3년 동안 이 청소를 제대로 못하셨어요.
새벽 3시에 깨면 청소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더러운 싱크대 그대로 둔 채 다음 날 장사 시작하는 거죠.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실제로 어르신 뇌혈관이 여러 군데 좁아져 있었어요. 3년치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순철 어르신은 3주 만에 뇌 청소 시스템을 되살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어르신이 실천한 3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비법은 막힌 기도를 여는 겁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3주 만에 뇌 청소를 되살린 방법이에요. 목구멍이 막히는 걸 어떻게 막을까요? 침대에서 10초면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세요.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시죠? 그 뼈 바로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내리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혈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자리를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10초만 눌러도 목 근육이 풀리고 기도가 넓어집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어요. 이것만 해도 뒷목이 풀리면서 스르륵 눈이 감기고 코 골이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법은 뇌를 식히는 겁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뇌를 식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머리에 찬물이라도 부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침실 온도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는 얇은 이불 2-3장을 겹쳐 덮으세요.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덮으면 더우면 한 겹 벗고 추우면 한 겹 더 하면서 체온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에어컨 조절이 어려우시면 창문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살짝 열어두시거나 선풍기를 가장 약한 바람으로 틀어두세요. 뇌 온도가 1도에서 2도만 떨어지면 뇌세포가 60% 수축합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통과할 공간이 생기면서 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뇌온도 1도 감소할 때마다 청소 효율이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19도로 낮춘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셨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누우니 오히려 포근하셨대요. 몸은 따뜻한데 머리는 시원하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비법은 수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새벽 3시에 깨면 심심해서 텔레비전 보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고요? 네,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수면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전부 다요. 딱 3시간만 참으면 수면 배터리가 다시 충전됩니다. 그럼 심심한데 뭘 하느냐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실 거면 노란색 조명 아래서 읽으세요. 블루라이트가 없는 따뜻한 빛은 괜찮습니다. 파란 빛을 차단하면 3시간 후 수면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기 시작해요. 뇌가 이제 밤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청소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박순철 어르신은 9시부터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9시만 되면 몸이 알아서 침실로 가더래요. 10시만 되면 저절로 하품이 나오고요. 정리해 볼게요. 풍지혈 10초로 막힌 기도를 열고 침실 19도로 뇌를 식히고 저녁 9시 화면 끄기로 수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톱니바퀴 3개가 맞물리는 것처럼 시너지가 나타나서 10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온갖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죠? 다음 파트에서
청소 효율을 2배로 높이는 추가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풍지혈 10초, 침실 19도, 저녁 9시 화면 끄기.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추가 무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만 드세요. 바나나 반 개도 좋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72%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비타민까지 들어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 일기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수첩을 하나 놓으세요. 밤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보는 겁니다. 병원 예약, 혈압약, 내일 할 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키워드만 적으면 됩니다. 우리 뇌는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어두면 뇌가 안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놓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처럼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옮기면 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박순철 어르신도 수첩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걱정을 적으니까 뇌가 안심하는 느낌이래요. 세 번째는 라벤더 향입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베갯잎 안쪽에 살짝만 묻히시면 됩니다. 라벤더의 주성분은 후각신경을 통해 0.3초 만에 뇌에 도달합니다. 뇌파가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나 감소하죠. 잔잔한 음악처럼 향도 뇌에 직접 작용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박순철 어르신은 라벤더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셨어요. 향을 맡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래요. 옛날 시골 할머니 댁 생각이 나면서 포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견과류나 바나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걱정 일기로 머릿속을 비우고, 라벤더 향으로 뇌를 안정시키세요. 이 3가지는 풍지혈, 침실 온도, 화면 끄기를 보조하는 추가 무기입니다. 박순철 어르신이 3주 동안 이 모든 걸 실천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3주 후 박순철 어르신을 다시 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뵀을 때 그 힘없고 창백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깹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풍지혈을 누르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금방 다시 잠이 드신대요. 잠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된 것.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3개월 후 MRI 검사에서 뇌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박순철 어르신처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새벽에 또 깨면 어쩌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가, 이제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딱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돈도 한 푼 안 듭니다. 박순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3주 만에 3년 동안 잃었던 편안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하나만 실천해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